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부동산 시장 이슈들 정리해 보고요. 재테크 부동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호텔에서 네. 프로포즈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든다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꽃보다는 부동산, 집인 것 같습니다. 집을 선물해 주는 게 더 좋네요. 그래도 요즘에 그 호텔이 자꾸 홍보가 돼가지고 약간 약이 올랐습니다. 뭐 네. 액수도 큰 게 문제가 됐지만 그 500만 원짜리 못 가더라도 100만 원짜리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더 좋은 부동산 매물을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부동산 시장 이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짚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매물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또 뭐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갭 투자를 했던 분이 많이 이제 그 기다렸거든요. 네. 조금 반등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이자가 그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제 그동안 낸 이자도 어려웠고 결국은 그 갭 투자하신 분들이 못 견뎌서 내놓은 매물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그 역전세로 인해 가지고 전세금이 지금 뭐 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전세값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예. 집주인들이 돈을 내줄 돈이 없어서 결국은 전세금을 빼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차라리 집을 팔자 이참에 그런 사례도 늘어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 집 전세금이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은 뭐 금방 팔리지가 않을 것 같고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2억도 내줘야 되고 심지어는 뭐 한 전세금이 한 3, 4억 차이 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비쌀수록 좀 전세금이 어떤 경우는 15억짜리 전세가 뭐 1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5억을 뭐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느니 아파트를 팔겠다 이런 상황이 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가 좀 전국적으로 좀 숫자가로 뭐 일일이 다 파헤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매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연초 대비하면은 30%가 넘게 네, 늘어났어요. 네, 네. 지금 앞서서 그래프가 화면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서울의 아파트 매물 추이가 이제 그래프로 정리가 돼 있는데 올 초 1월에 5만 건이었던 게 지금 6월에는 5만 5천 건까지 이렇게 상반기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네. 아마 이게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월급 타서 이자 내고 나면 돈이 없거든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또 네, 고금리였는데 그렇죠. 이 네. 상황을 겨우겨우 견뎌왔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급매물로 이렇게 내놓게 된 그리고 거죠. 또 더 기다려 봐야 아파트 값이 더 오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네. 경기라든 게 뭐 사실 그 장기적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뭐 10,000건씩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6만 건이 돼 버렸는데 그 팔리지 않은 아파트 6만 건이나 또 미분양된 아파트 한 7만 건이나 결국은 주인을 못 찾는 집이 10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좀 더 경기가 풀려지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갭 투자하신 분들의 이제 금매가 많이 늘어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역전세에 따라서 이제 보증금 상환 부담으로 집을 내다 팔려는 지금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이렇게 매물이 많이 느는 것을 네, 보이고 네, 네. 있는데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역전세 위험 가구가 52.4%나 돼요. 이게 이 뭐 중에 이제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뭐 돈으로 환산하면 뭐 전국적으로 한 70조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70조 원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불안한 집이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값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집이 결국 돈으로 환산하면 뭐 110만 가구가 되고요. 110만 가구 정도면 뭐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그 102만 6천 가구 정도가 결국은 갭 투자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또 역전세로 인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올 가을 지나면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지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뭐 빌라라든가 다세대 연립같이 지금 이렇게 깡통 전세를 내주는 돈도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요. 또 70조 원 정도가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은 집값이 그 더 융자를 안 해줬을 때에는 정책적으로 뭐 그
그 전세용자를 더 추가로 안 해주게 되면은 그 매물 시장에 매물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급매가 나오게 되면 사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어느 정도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다시 또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좀 되는데 집주인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투매, 패닉셀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긴 해요. 일단은 그 이자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자를 못 예. 내니까 그 판매하고 하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것 뿐이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이자를 뭐 누군가가 빌려주지 않다 보니까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네.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뭐 옛날처럼 이렇게 뭐 한꺼번에 물건을 내놓고 이런 그 갑자기 투매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전세금 때문에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전세금을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오르는 만큼 전세금 빠진 것만큼은 뭐 월세를 이자를 거꾸로 내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역전세단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하세요, 소장님께서는? 2021년도에 이제 전세를 놨으니까 결국은 올 연말하고요. 내년 네. 봄까지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그 역전세로 인해서 상당히 집주인들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 일단은 역전세를 전세금을 내준다고 해서 뭐 또 금방 나갈 때도 없고요. 또 전세가 또 다른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그냥 월세로 다시 역으로 주는 네. 이자를 내준다거나 그쪽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올 초에 거래량이 좀 늘었었던 상업용, 업무용 빌딩 거래가 다시 좀 주춤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량과 달리 거래 금액은 늘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총 한 122건이 그 지난달 기록이 됐는데요. 보통 과거에는 건물이 좀 액수가 작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큰 빌딩이 몇 개 팔리면서 그 장안에 상당히 그 유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 건수는 작지만 네. 총 그 매매 거래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거의 30% 정도 상승했는데 그 현재 거래된 금액이 1조 5천억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한 5천억 정도 더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동아 주차 빌딩이라고요.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건물인데 결국 주차 빌딩 하나에 뭐 거의 2,200억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국제 호텔이라고 뉴국제 호텔이죠. 굉장히 네. 유명한 호텔인데 이것도 한 600억 정도가 거래가 돼서 결국은 큰 건물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어떤 연립이나 이런 공동 그 주택 같은 건 거래가 덜 되지만은 그 꼬마 빌딩보다 좀 액수가 큰 거 대기업체에서 아니면 중간 기업체에서 건물 매매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건물 매매들은 그 기업체가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업무용보다는 약간 그 투자 매력을 두고 사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동아빌딩, 네. 2,241억짜리 물건이군요. 이건 개인이 아니고 뭐 기업체죠. 이 정도 돈이면 네. 기업체가 돈을 좀 벌어서 뭐 게임 회사라든가 요즘에 또 잘 나가는 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업체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게임 개발 하나 하면 몇백억씩 벌고 수천억을 벌어서 결국은 빌딩을 사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기업가도 많이 생기고 빌딩 주인이 우리가 모르게 소리 없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빌딩은 바뀌더라도 별로 소문이 안 나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큰 건물 같이 액수가 큰 거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면 다음 또 건물도 기업체에서 사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